네, 안녕하세요. 법조계와 정치권의 이야기를 모아 맥락과 흐름을 읽어주는 기자, 법정모독의 황영준입니다. 2007년에 동아일보에 들어왔고요. 정치부, 사회부에서 주로 근무했고 경찰, 국회, 청와대, 검찰, 법원, 기재부 출입했고 어느새 18년차 기자가 됐습니다. 매일 용산 대통령실에 출입하고 있고요. 오늘처럼 녹화가 있는 날엔 광화문 본사에서 이야기를 풉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름난 기자라고 하셨는데 유튜브 처음이니까 황영준을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자칭입니다만 동아일보 은성남? 그 은성남은 무슨 뜻이죠? 은근 성실한 남자. 제가 꾸준히 칼럼도 쓰고 책도 낼 수 있었던 게 취재 메모 덕분인데요. 다른 분들이 10년도 넘은 기록을 어떻게 다 가지고 있냐 놀라시더라고요. 제가 외모는 좀 불성실하지만 그래도 성격은 성실한 편입니다. 그래서 은성남 어때요? 어때요? 실제로 파워 칼럼니스트로도 소문이 자자하시던데 저희 회사 파워 칼럼니스트는 쟁쟁한 다른 선배들이 따로 계시고요. 저는 작년 초부터 황영준의 법정모독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는데 그게 누적 조회수 550만 명이 넘어서 포스트 윤석열, 한동훈에서 김관영까지라는 책을 냈습니다. 첫 만남이니까 MBTI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중년 기자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처럼 MBTI를 잘 몰라요. 근데 기억하기로는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오바마 전 대통령하고 같은 거였습니다. 두 번 해봤는데 두 분 다 똑같이 나와서 신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면 윤석열 대통령도 같지 않나요? 전 잘 모르겠는데 뭐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법정모독 어떤 뜻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연극 관객모독 아세요? 관객모독에선 제목 그대로 배우들이 관객들에게 물을 뿌리거나 말을 걸면서 모독을 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착안해 법조계와 정치권의 이야기를 모아 맥락을 읽겠다는 새로운 의미를 담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함께 소통하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고요. 유튜브 법정모독에서도 말 그대로 정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아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진짜 모독은 없나요? 가끔? 유튜브면 좀 막 던져도 되지 않아요? 근데 모독 가능하십니까? 제가 칼럼을 쓸 때도 갖고 있는 원칙인데요. 언론은 기본적으로 왓칭덕이라고 해서 비판과 감시, 견제가 본래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따뜻한 애정을 기반으로 하되 할 말은 하겠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법정모독 첫 번째 주제는 뭔가요? 영화 달콤한 인생.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대사로 유명한 영화입니다. 정치와 사회 이야기를 본다고 하시는 거 같은데 요즘은 현실이 더 영화 같죠? 영화를 보면 현실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을 지켜보면서 영화 달콤한 인생의 모욕감 대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끊임없는 갈등, 영화와 어떻게 비슷한지 두 사람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차근차근 모아서 맥락과 흐름을 읽겠습니다. 영화 달콤한 인생은 냉정한 보스와 그의 절대 신임을 받는 2인자 얘기입니다. 자신이 믿고 키워왔던 2인자의 명령 불복종은 둘 사이 파국의 불씨가 되죠. 이야기 흐름만 놓고 본다면 지금의 윤한 갈등과 비슷한 점이 꽤 많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검사 시절부터 끈끈한 선후배 사이였죠. 그런데 한 대표가 정치에 입문한 최근 1년 사이에 윤한 갈등이란 말이 생겨났습니다. 20년 넘게 신뢰했던 사이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기자님께서 두 사람을 오래 알았다고요? 예, 제가 국회 출입을 하다가 2017년 7월에 법조 출입기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한 달 전에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하다가 윗선과 충돌하면서 한직을 전전했거든요. 그러다가 박영수 특검,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합류하면서 재기의 기회가 생겼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수를 초월해서 중앙지검장으로 파격 발탁됐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윤 대통령과 알게 됐습니다. 중앙지검을 출입하는 2년 동안 꽤 가깝게 지냈습니다. 중앙지검 청사 13층에 검사장실과 차장검사실이 몰려 있어요. 거기에 제가 뻗치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취재원을 만나기 위해서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걸 뻗치기라고 합니다. 궁금한 게 있을 때 무작정 복도에서 출근하는 당시 중앙지검장을 기다리면서 수사 상황 궁금한 거 한두 마디 물어보기도 하고 시간 괜찮다고 하면 독대도 하고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기자회견 때 대국민 앞에서 친한 척 하신 이유가 있군요. 예, 제가 질문 기회를 얻어서 동아일보 황영준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공개적으로 아는 척을 해주시더라고요. 오랜만입니다. 예, 동아일보 황영준입니다. 저도 반갑긴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날 카톡에 불이 날 정도로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야, 대통령이 친한 척 하더라 이렇게 왔습니다. 그럼 한동훈 대표는 기자 알고 계신가요?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이 되면서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중앙지검 3차장으로 한 대표를 임명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두 사람이 중앙지검에 같이 일할 때 그때부터 알게 된 거죠. 지금은 공보준칙이 바뀌어서 공보관이라는 직책이 따로 있는데 그때만 해도 차장검사가 자기 산하 수사부서의 공보 역할을 담당했어요. 그때 2년간 한 대표 산하에서 참 굵직굵직한 수사를 참 많이 진행했거든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수사부터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까지 그때 거의 매일 통화하고 방에도 자주 찾아갔습니다. 한 대표가 늘 대통령보다 한 20분 정도 먼저 출근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 대표한테 먼저 이것저것 물어보고 또 대통령한테도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하도 집요하게 물어봐서 아마 약간 스토킹 당하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럼 아주 가까이서 두 사람을 지켜본 건데요. 그러면 진짜 두 사람 사이는 어땠나요? 이번 법정모독 준비하면서 다시 취재를 좀 해봤어요. 두 사람과 같이 일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한 대표의 수사 경력을 만들어준 건 다 윤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한 대표의 검사 경력을 보면 기획 쪽하고 수사 쪽이 있어요. 기획 파트는 에이스들만 주로 가는 자리인데 법무부 검찰과 대검 정책기획과장으로 근무했었거든요. 나머지 수사 관련된 부서는 윤 대통령이 데려다 쓴 게 많았다는 거죠. 가령 국정농단 특검팀에 한 대표가 합류한 것도 수사팀장인 윤 대통령이 추천했던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지검 3차장, 대검 반부패 부장까지 한 대표를 키워준 것 자체가 윤 대통령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윤 대통령은 왜 한 대표를 마음에 들어했을까요? 한 대표한테 일을 맡기면 기대보다 10배로 일을 해오니까 예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게 2003년 대검 중수부 시절인데 보통 검사들도 늦게까지 일하고 나면 밤에 자기들끼리 회포를 풀러 술 한잔 마시고 집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검사들은 폭탄주 이렇게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대표는 술을 안 마시잖아요. 윤 대통령이랑 다른 검사들이 술자리 갔을 때 한 대표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밤새 회계장부 등을 분석해서 아침에 필요한 자료를 딱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측면이 있죠.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금은 의원이죠. 조국 일가 수사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엇나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은 한직으로 좌천됐습니다. 그리고 한 대표도 타깃이 돼서 좌천도 됐고 여러 순환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순환을 겪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입문하면서 같이 살아남거든요. 예, 그렇게 탄압을 받은 게 결국 두 사람을 정치권으로 부르는 계기가 됐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초대 법무부 장관에 한 대표를 파격 발탁했죠.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 이야기는 나왔어도 법무부 장관 임명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황태자 이런 별명이 생길 정도였죠. 황태자 이런 말에 한 대표는 거부감이 없었을까요? 잘난 사람 이미지가 좀 있는데 한 대표는 아마 윤 대통령 덕분에 자기가 이 자리에 왔다고는 생각 안 했을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도 분명 했을 거고요. 아마 윤석열 정부 황태자라는 말도 내심 썩 반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대표는 자존심도 좀 세고 누구의 사람으로 불리고 싶어 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되면서부턴 자기는 누구를 맹종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선을 긋기 시작한 거죠. 비대위원장으로서 본인의 역할은 총선 승리 이렇게 생각했을 거고 어느 정도 윤 대통령과 다른 길을 걷게 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밝힌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변화가 생긴 건 왜일까요? 검사와 정치인은 차이가 있죠. 검사는 목표와 방향이 같습니다.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고 있거든요. 검찰 조직 내부에서 아무리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져도 기소, 불기소, 결론이 나오면 평검사부터 검찰총장까지 같은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는 또 다르죠. 국회의원은 선출직이고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고 개개인의 의견도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63%의 지지를 받아 당대표가 된 한 대표는 당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서 그 뜻을 관철시키는 게 자기의 역할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다 보니 용산과의 충돌도 마다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차단회 때 보면 뭐 더 보스와 부하 같기도 하거든요. 대통령실에선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사진을 보면 위치가 좀 그렇죠. 원래 한 대표 측에선 독대를 원했고 자리 배치도 원탁으로 해달라고 했대요. 원탁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동등한 자리에서 대화를 나눈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용산에서 안 받아들인 거죠.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정치 아닌가요? 모르고 했다고 해도 문제일 것 같은데. 그건 참모들의 실수거나 의도겠죠? 약간의 기싸움? 이런 걸 하고 싶어 했을 수도 있죠.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대표가 좀 수그려야 한다. 그걸 보여줬는데 친한계에서는 바로 불쾌하게 느낀 거죠. 다만 윤 대통령의 자세 등을 놓고 피의자 조사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건 좀 오해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대통령하고 티타임 할 때도 보고 다른 사진들도 보면 팔을 이렇게 쭉 펴고 테이블에 놓고 있는 장면이 많은데 이게 원래 습관이고 또 항상 이렇게 손을 움직이면서 얘기할 때도 많았습니다. 반대로 한 대표는 정치인이 다 된 것 같기도 해요. 그 저 빨간 파일 누가 봐도 사진에서 느낌 가잖아요. 예, 한 대표는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에요. 아마 하나하나 계산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는 이렇게 빨간 파일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담아서 할 말 하러 간다.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고 싶어 했을 겁니다. 잠시 번외 질문인데 그 한 대표 원래 사진 찍는 거 좋아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요새는 뭐 정치하면서 바뀐 거죠. 검사 시절에는 잘 안 가던 상가도 요즘은 열심히 다니면서 스킨십을 늘리고 있다는데 정치인 다 된 거죠.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지난해 말 비대위원장 때와 지금의 한 대표는 좀 많이 다른 것 같기도 해요. 뭐 그때는 물러섬을 알았고 지금은 직지만 보이는 것 같은데 왜 달라졌을까요? 이제 자기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검사 한동훈이 아니라 정치인 한동훈이잖아요. 비대위원장 때는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이고 사실 대통령이 지원해서 된 거거든요. 그땐 세력도 없었죠. 그렇다 보니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대통령이 사퇴하라고 하고 친윤계들이 분기탱천해서 일어나니까 서천화재 현장 같은 모습이 나온 거겠죠. 그런데 결과는 총선 참패였죠. 그때 한 대표는 학습을 했을 겁니다. 대표에 나오려고 할 때 다들 독배를 마시는 것 아니냐, 총선 패배하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대표로 나온다는 게 책임을 지는 자세인가, 이런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한 대표는 승부수를 띈 거예요. 정치인은 잊혀지는 걸 제일 두려워하거든요. 전당대회 안 나왔다가 나중에 재기가 어려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당 입장에서도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한 대표의 출마를 권유했고 63%의 득표율로 당선이 되긴 했는데 한 대표의 대선 가도에 당대표를 하는 게 도움이 될지 아직까지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구력 맷집이 세진 건가요? 뭔가 더 이상 대통령의 경로에 흔들리지 않겠다 뭐 이런. 원래 차담회 후에도 한 대표가 직접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언급했던 3대 요구사항이 안 받아들여지니까 아마 할 말도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집에 간 거예요. 대통령실도 그거 지켜보다가 결국 브리핑도 안 했습니다. 사실 아무 결론이 안 난 채 평행선만 그리다 끝난 거죠. 21일 그 대통령실 브리핑을 기다렸나요? 뭐 그때 상황이 어땠나요? 예, 그날 7시쯤인가 그때까지는 서면 브리핑을 낸다고 해서 기자들도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1시간 뒤 8시쯤 다시 서면 브리핑을 안 낸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한 대표가 직접 브리핑을 하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브리핑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했다가 취소한 겁니다. 진짜 궁금했던 건데 대통령은 정말 경로 자주 하시나요? 원래 대통령 말투가 조곤조곤한 말투는 아니잖아요. 비서고도 좀 쓰시고 아시는 것도 많고 그래서 보고할 때도 중간중간에 야 그건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러면서 말을 자르는 경우도 많고 일단 대통령이 또 외모가 좀 위협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톤이 올라가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경로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용산에선 그게 경로가 아니라 그냥 통상적인 말투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다행히 제가 만났을 때 대통령이 저한테 경로하신 적은 없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한 대표와 그 여사의 친분도 되게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한 대표가 여사 라인이라고 말하기도 했었는데 여사를 문제 삼는데 그런 고민은 없었을까요? 고민이야 왜 없었을까요? 여사는 한 대표를 시동생으로 생각했다고 하잖아요. 주고받은 카톡이 330건인가 어디 기록에도 나오고 다만 김 여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민심을 돌릴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한 대표가 물밑에서 할 일을 너무 떠올렸다는 지적도 있어요. 저렇게 대놓고 목소리 내는 게 뭐 전략인가요, 정치인가요? 이번에 김 여사 문제를 제기한 게 그런 맥락이긴 해요. 전략이자 정치겠죠? 한 대표는 검사 시절에도 언론을 잘 활용했거든요. 대부분 특수부 검사들은 영장이 기각되거나 윗선이 수사를 막으려 할 때 언론을 잘 활용했어요. 검사 때 학습한 방식이 이번 대통령과의 갈등에서도 나온 거죠. 그걸 잘 아는 대통령 입장에선 나한테 배운 걸 써먹어? 이런 마음에서 화도 나고 모욕감도 좀 느꼈을 겁니다. 그럼 한동훈 대표는 이미 대통령과 헤어지겠다고 생각하고 자기 정치하고 있는 건가요? 헤어질 생각까지 할까요? 왜냐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국민의힘도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일단 윤석열 정부의 예방주사를 맞춰야 된다. 내가 아니면 누가 쓴소리를 하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한 대표를 내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동훈 대표에게 제로콜라 주고 밥은 추경호 원내대표로만 먹잖아요. 약간 한 대표 입장에선 서운해할 것 같긴 해요. 그날 취재해보니 추경호 원내대표를 부른 건 일정이 없던 즉흥적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두 분이 옛날 같으면 저녁까지 먹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러고 싶은 마음이 둘 다 없었던 거죠. 추경호 원내대표 부르면 말 나올 거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차담회 다음 날 추 원내대표가 대통령실 기자단에게 간식을 돌렸다는데 그게 소문이 났나요? 그날 갑자기 간식이 오긴 했어요. 저도 먹긴 먹었고요. 뭐 고급 과자하고 샌드위치 같은 거였는데 제가 듣기로는 여의도 독지가가 보내줬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알고 보니 그게 추 원내대표였더라고요.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간식을 돌리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긴 해요. 원내대표가 친윤 성향이다 보니까 용산 출입 기자들을 챙기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며칠 뒤에 한 대표가 당 출입 기자들에게도 간식을 돌렸다던데 약간 맞불 성격이 있어 보입니다. 윤 대통령 왜 하필 그날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렀을까요? 추 원내대표가 차담회 성사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했거든요. 결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상의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뭐 만나보라고 해서 만났는데 한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러면서요. 원래 대통령하고 추 원내대표는 예전에 큰 인연은 없었어요. 그런데 대선 전에 추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 편을 세게 들었거든요. 이준석 당시 대표와 후보였던 윤 대통령 갈등이 있을 때 대표 사퇴 결의안을 제안했어요. 그게 계기가 돼서 두 사람의 갈등이 봉합됐고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신뢰가 쌓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추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잖아요. 당연히 추 원내대표도 거기에 대한 고마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면 그때 믿을 건 추 대표밖에 없거든요. 지난번 재표 걸 때도 4표 차이로 부결이 됐는데 한 대표가 친한계 찬성표를 던지라고 하면 통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친윤 대표주자인 추 원내대표를 통해서 원내 표단속을 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추 원내대표가 한 대표랑 맞서 싸울까요? 특별감찰관도 이미 불꽃을 튄 것 같은데 지난주에 특별감찰관 가지고 한 대표랑 세게 붙었죠. 한 대표가 기존 당론이었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없이 특별감찰관만 먼저 추천하자고 하니 추 원내대표는 원내 사항은 의총에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내용이 커졌죠. 그런데 대통령 한 대표에겐 김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우리 의원들이 야당과 같은 입장에 선다면 나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냐 한 것 치곤 너무 한 대표 앞에서만 큰 소리 친 거 아닌가요? 그래도 그거는 사실 대통령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할 수 있으면 해봐라. 그렇게 안 될걸? 이런 뉘앙스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공멸하는 선택을 하지 마라는 대통령의 일종의 경고였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차담회 이후에 한 대표에 대한 소문은 많이 토론한 것 같더라고요. 더 이상 우리 동문이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걸까요? 제가 아는 대통령은 외곽 내유형이에요. 겉으로는 강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굉장히 세심한 면이 있거든요. 대통령은 내가 욕먹어가면서 키운 한 대표한테 서운하고 배신감도 느끼고 지금은 우리 동훈이 이렇게 얘기 안 하지 않을까요? 그럼 한 대표에 대한 애정은 예정은 있겠죠? 하지만 애정은 없고 지금은 애증 아닐까요? 영화 달콤한 인생이랑 닮았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두 사람 사이의 모욕감은 누가 느끼고 있는 걸까요? 아마 윤 대통령도 느끼고 있을 거고요. 차담회 때 한 대표도 불편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윤 대통령이 계획적으로 한 거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다만 참모진들이 당대표는 대통령 아래라고
의도적으로 상황을 만들었을 개연성은 있고요. 그 상황에서 한 대표가 모욕감을 느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눈치가 빠른 사람이니까. 그럼 두 사람의 달콤한 인생은 뭐 세된 얘기 되는 걸까요? 뭐 대통령 탈당한다든가. 두 사람을 지켜본 제가 보기에는 아직 판단하기 이른 것 같습니다. 당장 김 여사 문제를 어떻게 풀지, 이후 한 대표가 어떻게 나올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둘 사이는 오랫동안 함께해온 사이고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계기만 있으면 화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가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두 분 사이가 극단적으로 가면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대통령이 탈당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우리 정치사에서 대통령의 탈당이 반복되는 건 불행이라고 봅니다. 두 사람을 오래 지켜보셨잖아요. 이 두 사람의 지금 이 문제 어떻게 접근해서 풀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을까요? 한 대표가 조금 덜 과격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상황을 정리하려는 노력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쉬운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친윤계에서는 대통령이 1호 당원이고 대통령을 비판할 때는 적어도 일정한 금도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검사가 수사하듯이 밀어붙이듯 자기 주장을 관찰하기보다는 물밑에서 좀 더 상황을 잘 설명하면서 노력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도 아쉽기는 마찬가지예요. 한 대표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한 대표의 진정성을 받아들이고 옛날처럼 믿고 상의하고 같이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면 윤환 갈등, 이런 상황까지는 만들지 않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노력하자면 김 여사 문제는 지금 그냥 넘어가기는 힘든 상황이죠.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3대 요구사항을 다는 못 들어주더라도 가령 김 여사가 사과를 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절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면 여권은 공멸로 간다. 서로 모욕감을 주면서 같이 죽는 길을 택하지 말자. 현실판 달콤한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길 바랍니다. 오늘의 법정 모독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모독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